한국의 디자이너 2명이 오늘 뉴욕 패션 위크에서 처음으로 여성복 단독 런웨이를 가졌습니다. 뇌교육 창시자인 이승원 글로벌 사이버대학 총장이 미국 교육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뇌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팰리세이즈 팍 한인회가 코리아웨이 프로젝트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미국 전자여행 허가제 웹사이트가 대폭 개편됐습니다. 연방정부가 미 전국 대학들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금 뉴욕에서는 2016 봄-여름 컬렉션을 선보이는 2016 뉴욕 패션 위크가 지난 10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디자이너 2명이 뉴욕 패션 위크에서 처음으로 여성복 단독 런웨이를 가졌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계 최대의 패션 행사인 뉴욕 패션 위크에 한국의 패션 문화를 알리고 디자이너 브랜드의 세계화를 위한 컨셉 코리아가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뉴욕 패션 위크가 이번 시즌부터 남성복과 여성복을 분리 개최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여성복 단독 런웨이를 펼치게 됐습니다. 오니안 스테이션에서 진행된 이번 컨셉 코리아에는 한국의 실력파 디자이너 이석태와 이지연의 여성복이 선을 보였습니다. 이석태 디자이너는 성경에 나오는 의상을 모티브로 가져와 서양적이면서도 한국적인 멋스러움을 살렸습니다. 이번 시즌 컨셉은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라서 성경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어떤 좀 인간의 허무함 뭐 이런 거를 조금은 소피스티케이트하고 미니멀하고 컨셉추얼하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이지연 디자이너는 동화 속 공주들의 의상을 재구성해 포스트 모던함과 여성스러움을 강조했습니다. 또 비녀 모양의 머리 장식으로 동양적인 단아하고 참한 스타일을 살렸습니다. 이번 시즌 컨셉은 제가 내면의 여행을 좀 해갖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면들에 대해서 좀 스토리 구성해서 컬렉션으로 풀어봤습니다. 컨셉 코리아는 뉴욕 패션 위크의 공식 스케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정도로 중요한 런웨이 중 하나로 인정받으며 한국 패션 산업이 세계 시장에 알려지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뇌교육은 학생들의 신체적, 감정적 인지 능력을 최적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문인데요. 한국에서 시작된 뇌교육이 미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150개가 넘는 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이 뇌교육을 직접 체험하고 실제 교육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뉴욕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강당입니다. 뇌교육 창시자인 이승원 글로벌 사이버대학 총장이 미국 교육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뉴욕 각 학교 교사들을 초청해 뇌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집중력과 자신감, 그리고 창의성을 키워주는 뇌교육은 한국 공교육에 도입된 프로그램 수만 2,100여 개, 또 미국에서는 뉴욕 지역에 150개가 넘는 학교에서 수천 명의 교사와 학생들이 뇌교육의 효과를 체험했으며 애리조나에서도 6개 차터 스쿨에서 80여 명이 넘는 교사들이 뇌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실제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우리 뇌의 영역이 있는데 그 뇌의 영역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고 그것을 뇌교육이라는 거로 이제 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뇌교육은 자기 개발법이다. 뇌교육 프로그램이 일부 미국 학교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학생들의 변화된 학습 태도입니다. 학생들의 출석률과 성적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등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화된 겁니다. 계속 교육을 시키고 시험 보다 보니까 근데 뇌가 스스로 하는 자가치유력이라는 게 있죠. 자가치유력이 일어나려면 뇌에게 기회를 줘야 돼요. 그것이 뇌학습입니다. 뇌교육은 교육 환경이 열악한 중앙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등의 저개발 지역에서도 교육적으로 큰 효과가 있다는 사례들이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브로드 애비뉴에서 코리아웨이 변기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죠. 펠팍 한인회는 18명 규모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펠팍 한인회는 11일 이강일 회장과 조석진 변호사를 공동 추진위원장으로 하는 코리아웨이 병기 추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펠팍 브로드에비뉴 인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8명의 대표들이 포함되고 강태복 뉴저지 상록회장과 박춘식 파인플라자 대표 외 2명 등 4명이 고문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강일 회장은 펠팍 정부에 설치된 코리아웨이 병기 추진 소위원회와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추진위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브로드에비뉴가 코리아웨이로 알려지면 타 지역 한인들이 이 지역을 더 많이 방문하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미국인들의 방문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펠팍 상권의 매출이 증가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추진위원회는 3명의 미국인 자문위원을 추가로 영입하고 오는 23일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오찬 간담회를 겸한 발족식을 통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퀸즈 노던 블러바드에 추진되고 있는 코리아타운 플라자 프로젝트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커뮤니티 보드 7의 표결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연기됐습니다. 커뮤니티 보드 7이 이달 말로 예정됐던 코리아타운 플라자 조성 프로젝트의 승인을 위한 표결을 다음 달로 잠정 연기했습니다.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 의원을 비롯한 브로드웨이 홈 오너 어소시에이션 등 일부 지역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표결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벨라 의원은 지난달 커뮤니티 보드 7에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서한을 보냈고 일부 지역단체들도 반대 시위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에 퀸즈 한인회는 지난달 19일 반대단체 관계자 10여 명과 비공개 회동을 열고 설득에 나섰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퀸즈 한인회와 뉴욕시 교통국이 이달 중순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2번의 주민 워크숍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퀸즈 한인회 류재봉 회장은 코리아타운 플라자 조성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인사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일일이 만나 설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자여행 허가제 웹사이트가 대폭 개편됐습니다. 초기 화면부터 한국어 등 23개 언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단체 접수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이번 개편으로 ESTA 사이트의 초기 화면부터 한국어 등 23개 언어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 신청과 그룹 신청을 분리하고 가족이나 단체 방문자들일 경우에는 한꺼번에 신청서를 작성해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폰으로도 ESTA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진행 상황을 체크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됐습니다. 한편 미국을 방문하려는 비자 면제국의 여행객들은 미국을 방문하기 최소한 72시간 전에 ESTA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1인당 $14로 수수료를 결제한 후 2년 유효기간에 ESTA를 승인받으면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고 최대 90일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급등 추세가 이어지면서 한인 사회에서는 불법 환치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액 환치기를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인 사회에서 탈세나 더 큰 환차익을 노리기 위한 목적의 이른바 환치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은행 등 정식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허가되지 않은 송금 브로커나 거래 당사자 간 달러와 원화를 맞바꾸는 방식입니다. 가장 일반적 사례는 한국과 미국의 계좌를 동시에 소유한 브로커가 개입하는 경우로 브로커는 환치기 수수료로 $10,000당 300에서 $500를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부 한인들은 한국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자금을 빌린 후 나중에 미국에서 해당 지인이 계좌에 자금을 넣어주는 스와핑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 환치기는 송금을 의뢰하고 입금이 되지 않아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거액 환치기의 경우는 탈세를 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나 금융업체는 송금액 $1,000 이상일 경우 1개, $3,000 이상일 경우 2개 이상의 정부 발행 신분증을 받고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또 $10,000 이상일 경우에는 연방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연방정부가 미 전국 대학들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웹사이트에서는 학비나 졸업률, 또 졸업 후 취업 현황까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학별 정보 제공 사이트인 칼리지 스코어 카드를 공개하고 이 웹사이트를 통해 각 대학과 관련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칼리지 스코어 카드는 연방정부로부터 학자금 대출이나 별도의 지원을 받은 학생들의 자료를 기반으로 대학별 재학생이 연간 지출하는 평균 비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졸업생의 학자금 대출 금액과 그에 따른 월 상환액, 졸업률과 졸업 후 받는 연봉, 해당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공 등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3년 대학 등록금의 안정화를 위해서 전국 7천여 개 대학을 대상으로 재학 기간에 드는 비용에 대한 순위를 매기고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초의 계획을 포기하고 좀 더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지난 10일 밤 100여 명의 승객들을 태운 G전철이 브루클린 인근 터널 안에서 탈선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승객들이 공포에 떨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일 밤 10시 30분께 10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퀸즈 콜트스피어역을 출발해 브루클린으로 향하던 G 지하철 4량이 터널 안에서 탈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지점은 브루클린 호이스케르 메르온역을 600피트가량 앞둔 지하 터널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지하철이 이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 터널 왼쪽 벽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선로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고로 성인 2명과 어린이 1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도착한 뉴욕시 소방국 대원들은 간이 열차를 이용해 승객 100여 명을 승강장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수사당국은 터널 벽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조각이 열차 앞 바퀴에 끼면서 탈선을 일으켰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뉴욕시 프리킨더가튼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 가운데 62%는 저소득층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지만 교육당국은 교육의 질에선 사설 못지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에 따르면 2015년에 프리킨더가튼을 등록한 전체 학생 10명 가운데 6명은 저소득층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학생 가운데 62%는 뉴욕시 중간소득인 5만 1,865달러보다 가정소득이 낮았습니다. 이에 반해 1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 가정의 학생이 프리킨더가튼에 등록한 경우는 2%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고소득층 가정의 경우 사설 킨더가튼에 학생들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르멘 파리냐 시교육감은 뉴욕시의 프리킨더가튼은 사설 기관보다 더 좋은 교육의 질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설 킨더가튼과 비교해 교재비와 등록금이 모두 무료이기 때문에 약 $10,000의 양육비를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주 일부 지역에서 휘발유 가격이 다시 $1대로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곧 주 전체의 휘발유 가격이 $1대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인 상권이 밀집한 팰리세이즈팍 브로드 애비뉴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11일 휘발유 가격은 현금 기준 $1.95를 기록했습니다. 포트리에서도 4번 도로상에 있는 대부분의 주유소들이 휘발유 가격을 $1대로 내렸습니다. 버겐 카운티 북부의 테너플라이 등지에서도 갤런당 $1.95에서 $1.99의 휘발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버겐 카운티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싼 곳은 버겐필드로 갤런당 $1.79를 기록해 주 전역에서 가장 저렴했습니다. 또 잉그루드 4번 도로 선상의 한 주유소에서도 갤런당 $1.81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 전체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2.10로 지난 8월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통적으로 노동절 이후 크리스마스 연휴 때까지 휘발유 가격이 내려간다며 원유 가격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1 중반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나 렌트를 단기 체류자를 위한 숙박업소로 변형시키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숙박 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를 통해서인데요.
가뜩이나 부족한 렌트 매물을 더 부족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190개국, 3만 4천 개 도시에 회원을 두고 있는 에어비앤비. 카풀 시스템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우버와 리프트처럼 에어비앤비는 여행객 또는 단기 체류자들과 자신이 소유한 집을 쉐어하는 공유 시스템입니다. 집을 빌려줄 때 수십 장의 계약서가 필요 없고 성수기 때는 하루 렌트비를 높게 책정할 수도 있어 짭짤한 수입원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Homeowners might see more of a benefit because they're getting more money. So they may be using Airbnb more than looking for long-term leases. 하지만 에어비앤비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큽니다. LAC에 따르면 현재 에어비앤비 사이트를 통해 방을 대여하고 있는 업자들은 4,500여 명. 많은 사람들이 장기 렌트를 숙박업소로 교체하면서 렌트 매물이 부족해졌고 렌트비 상승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There's a lot of demand and not enough supply. It causes the prices to go up. 게다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대여되고 있는 곳은 대부분 거주 지역에 있는 주택들로 LAC 규정에 따라 숙박업이 금지된 곳입니다. 특히 무허가 숙박업소로 운영되다 적발되면 어마어마한 벌금 폭탄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If the property is being used like that for like a month, then every single day is a violation that we know it's being used that way. They can get a $2,500 a day penalty also. 호텔이나 전문 숙박업소에서는 일반적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를 통해 공간을 임대하는 행위는 호텔과 동등한 사업 행위로 분류됨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매해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호텔 세금이 거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오늘 10월부터 영주권 문호 개혁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주권 신청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빨라지고 오랫동안 영주권 신청을 접수하지 못했던 불편 사항들이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일 연방이민서비스국 USCIS는 2016년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부터 영주권 문호 날짜와 영주권 신청 우선 일자를 동시에 비자 불러틴에 게재하는 영주권 문호 개혁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날짜라는 거는 문호 날짜보다 좀 앞당겨진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문호가 풀려야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문호가 안 풀려도 미리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날짜에. 하지만 그렇다고 문호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영주권 문호 게재 방식이 변경되기 이전에는 영주권 문호 날짜가 진전되지 않는 한 영주권 신청 접수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영주권 문호가 풀리지 않아도 앞당겨진 영주권 신청 우선 일자로 인해 영주권 신청서 I-485 접수가 가능해져 이민 신청자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실질적으로 10월달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 이민의 경우 영주권 문호 날짜보다 영주권 신청 우선 일자가 대부분 1년 정도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리 신청을 한다 그랬었을 경우에 월퍼밋도 미리 나오고요. 예, 또 월퍼밋도 신청할 수 있고 여행하 가서도 신청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도 할 수 있고 해외 여행도 할 수 있는 거를 미리 받는 거죠. 또한 영주권 신청 접수가 이뤄진 경우 신청자가 합법적 신분을 갖게 돼 학생의 경우 I-2N을 굳이 신청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영주권 신청 접수가 빨라지면서 불편한 점이 다소 해소가 된 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주권 승인이 빨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임상호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이민개혁에 대한 의지가 향후 지속적으로 이민자들의 권익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TVK 뉴스 조한규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따로 시간을 내 운동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는 도심 한복판에 운동 교실이 등장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지하철을 타기 전에 잠깐 운동하면 표를 공짜로 제공하는 곳도 생겼습니다.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 광장에 모인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강사의 구령에 맞춰 춤을 춥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료 운동 수업. 한바탕 신나게 흔들며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입니다.
សុខភាពខ្ញុំមកហាត់ប្រាណនេះសុខភាពវាស្រួលកម្លាំងមាំមួនហើយវាធ្វើការអីអត់ចេះហត់ទេ 운동 교실은 보통 해지기 전 날씨가 선선해질 때 시작되는데 시민들은 비싼 헬스장보다는 거리에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무료 운동 수업을 더 선호합니다. 이 년 전 길거리 운동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단 5명만 참여했는데 이제는 하루에 50명 넘게 참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멕시코시티의 버스나 지하철역에선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길을 가다 말고 기계 앞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합니다. 이 동작의 이름은 스쿼트. 10번을 하면 버스나 지하철표를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다. Sí, sí se van muy contentos, muchos dicen, ay no, no los voy a aguantar y pues son 10 y ya me dicen, bueno, ya las hacen y ya es como dicen, ah no, sí, muchos de ellos regresan. 스쿼트를 하고 공짜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시내 50여 곳에 이른바 건강정류소. 비만 인구가 무려 3,700만여 명.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만율이 높은 나라인 멕시코에서 시 당국이 야심차게 마련한 캠페인입니다. I think it's a very good activity. It's promoting having good health to people who spend a lot of time sitting down without doing anything. I think it's a very good option. 바쁜 생활 속 단 몇 분의 투자로 운동도 하고 돈도 아끼는 일거양득의 아이디어에 시민들의 참여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10대 아닌 자폐아 남성이 화씨 100도가 넘는 스쿨버스 안에 방치돼 있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위티어 경찰은 LA 카운티 위티어 소재 시에라비스타 어덜트 스쿨 특수반에 재학 중인 19살 이현준 군이 11일 오후 스쿨버스 바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지만 결국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경찰은 이 군이 등교 시 미처 버스에서 내리지 못한 채 방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주 상의총연은 12일 연방특허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외동포재단 조기영 이사장과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주 상의총연 측은 지난해 11월 3일 미 연방특허청에 한상의 상표 등록 이후 재외동포재단에 수차례 이를 고지하고 협조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단 측이 무대응일색으로 대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동포재단이 허가 없이 한상을 이용한 마케팅과 세일즈를 한 것은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육군에 복무하던 한인 2세가 훈련 중 사망했습니다. 미 육군에 따르면 시애틀 포트리에 있는 제1특수부대 소속 29살 제임스 한 대위가 지난 11일 진행된 낙하산 훈련 도중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아 추락사했습니다. 이날 진행된 훈련은 매달 한 차례씩 진행되는 정기 훈련으로 현재 육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3일 오전 뉴저지주 와드윅에 있는 에너지 업체 PSENG의 변압기에서 2급 경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버겐 카운티에 있는 2천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화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변압기 송전선에서 시작됐고 불길이 커지면서 여러 차례 폭발도 일어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4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고 기온이 다시 올라 덥겠습니다. 목요일도 화창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